특별한 날에 명품 가방 사주기. 뭐 우리나라는 뭐 명품 가방이 필수제인 것 같아. 그 명품 가방으로 뭘 하실 건지를 모르겠어. 저는 M2를 되게 맛있게 타요. 그 돈이 아깝지 않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맛있게 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도 맛있게 과시하려는 거 아닐까? 응, 네 돈으로 하라고. 그다음에 관계시 나를 아껴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몸은 아끼고 산 거 맞긴 한 거지. 그냥 저의 그 간접적 경험에 의하면 상냥한 잠자리를 원하는 여성분들은 보통 과거에 폭백마 남친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성인의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굉장했다. 종마 수준이었다. 자, 오늘 연애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쇼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쇼츠가 뭐냐면 현재 논란 중인 여성 공무원의 이상형입니다. 어떤 여자 공무원이 자기 이상형에 대한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 그 뭐지? 직장 있는 사람들 자기 직장 이름 나오는 그 사이트 이름 뭐였죠? 거기에 올린 거야. 공무원이시고 내 이상형은 이건데 다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입니다. 외모 평범하면서 옆에 있을 때 안 창피한 정도. 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똥을 싸고 있네요. 여자분들도 이런 결혼할 사람에 대한 조건 같은 거는 투명하게 말씀하시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 편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무원이시면은 실수령액이 제 10분의 1 정도 됩니까? 아마 그쯤 될 것 같은데 바라는 게 참 많네요. 많이 바라시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만약에 한 10년쯤 젊었다면 미혼이었다면 어디 가서 저보다는 조금 더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미친 새끼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저런 얘기를 해요. 꿈은 꿀 수 있지 뭐. 근데 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조건들을 쓴 다음에 혹시 비현실적인 거 있으면 알려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이 이상형이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비현실적인 게 있으면 좀 타협을 해볼 의향이 있다 약간 이런 거고 사실 뭐 되게 욕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여자분들의 이상형을 볼 때마다 많이 문제라고 느끼는 거 그다음에 우리 한방 언니 이런 분들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도 훨씬 빡세게 말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뭐 인서울 4년제 나와야 된다. 키는 178 이상이어야 된다. 연봉은 뭐 7천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보다 더 높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조건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걸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자기는 눈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존나 커요, 그런 경향이. 근데 이조차도 눈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확률이라는 게 1번 속하는 사람 곱하기 2번 속하는 사람 곱하기 3번 속하는 사람 곱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만 따졌을 때는 상위 50% 정도면 됩니다야. 근데 결국 상위 50% 곱하기 상위 50% 곱하기 상위 50% 곱하기 상위 50% 곱하기 이렇게 나가면 어차피 존나 희소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만 해도 이것들을 다 충족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라 치면 제가 여기서 충족하는 게 얼굴 안 창피하기. 탈락이에요 벌써. 탈락했어요 저. 근데 제 입장에서 저 여성 공무원분 연봉이 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저도 저 사람 싫어요. 이러니까 못 만나 그냥. 그럼 1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통과됐다고 치죠. 마르지 않으면서 뱃살이 없는 몸. 뱃살이 좀 있긴 해요. 또 탈락했어 나. 그럼 내가 그냥 32살이라고 칠까요? 32살 때는 뱃살 없긴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의 능력을 가졌는데 32살에 흑자일수라고 그냥 치고 한번 해볼게요. 1번 또 탈락했는데 넘어가죠. 2번은 통과했어. 3번 키 175 이상 통과했어. 나보다 실수령 높아야 어디 10배 범 통과했어. 자 5번 특별한 날 명품 가방 사주기. 내가 그걸 왜 사줘야 되는데 너를. 사주기 싫은데요 저는. 저는 님보다 연봉이 10배가 높은데 그래도 특별한 날에 명품 가방 안 사주고 싶은데요. 저 제 와이프 만난 지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명품 가방 하나 사줬어요. 고생했다고. 근데 그 명품 가방을 사주고 저는
9천만 원짜리 BMW M2 샀어요. 내 거. 왜냐면 내가 연봉이 10배니까 당연히 10배 차이 나게 사야지. 그리고 계획적인 남자 파워 J. 그래서 여행 갈 때 계획 같은 걸 다 짜와야 되는데 싫은데? 1도 안 짜고 싶은데? 전 여행 계획을 아내가 보통 짭니다. 여행을 잘 안 가는데 그냥 뭐 어디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보통 찾아보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운전하잖아. 아니 내가 운전도 해, 여행 계획도 세워, 데이트 비용도 내가 더 내. 왜 놀러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뭐 때문에 놀러 가는 건 거야 나는? 그럴 거면 그냥 나 혼자 놀러 갔다 온 다음에 어디 룸빵이나 갔다 올게 그냥. 참고로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룸빵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화가 나네요. 아니 내가 계획도 세워, 내가 운전도 해, 돈도 내가 내. 왜 그런 여행을 가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대체? 저는 유흥업소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 가는 내가 아까웠어요. 어렸을 때. 미안합니다. 저는 좀 자기애가 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모르는 여자한테 내 에너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걔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내 손해인데? 진짜 이렇게 생각함. 그래서 유흥업소 같은 데 가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소위 뭐 오피 이런 데는 왜 안 갔냐면 아까 다른 남자가 만진 여자를 안 만지고 싶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되게 단순하게 그런 이유로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새벽 5시까지 놀 수 있는 체력. 새벽 5시까지 게임은 가능하긴 한데 게임은 근데 안 쳐줄 거 아니야. 활동적인 사람, 근데 친구들 말고 나랑만 놀기. 저는 여러 가지 이 기준들 중에서 저 8번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요. 보통 제 주변에서 연애 관련해서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걸 구하는 친구들이 혹은 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자 애들도 나한테 연애 상담, 자기 남자친구랑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상담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여성 전용 체육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많이 요청받았었는데, 남자는 왜 이래요 뭐 이런 거 둘이가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여자는 남자친구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나랑 데이트하는 걸 좀 귀찮아하는 것 같다. 나랑 노는 거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자꾸 자주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제 솔직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게임하고 노는 게 더 재밌는데 결혼이 고민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거짓말 치면서 가서 놀고 뭐 집에서 쉰다고 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면 그런 구라를 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혼이 고민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여자친구랑 함께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저 여자분이 활동적인 사람이 좋은데 근데 친구들 말고 나랑만 놀기라고 해요. 그럼 너가 재밌는 사람이어야겠지. 너가 재미가 없는데 뭐 어쩌라고. 뭐 실제로 자기가 재미가 없는 여자, 저 사람이 재미가 없는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저런 조건을 썼잖아. 만약에 항상 같이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여자라든지 혹은 재미있는 여성분이어서 남자친구가 자기랑 노는 게 항상 즐겁다고 말했던 사람이면 저런 조건을 넣지 않았겠죠. 근데 저 사람이 아마 과거의 경험에서 남자친구가 나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저런 걸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랑 노는 걸 제일 재밌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단 한 번도 리모컨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랑 만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하고 싶어 해서 100% 희생하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나랑 같이 있어 하고 싶어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남자친구를 불러서 지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오빠 이거 봐, 여기 요즘 진짜 핫한 데인데 이번 주말에 여기 놀러 갈까? 좀 머네. 왕복 4시간? 오빠 근데 금방 갔다 올 수 있잖아. 운전할 때 내가 옆에서 재밌게 해줄게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사귀는 초반에는 뭐 파이팅 있게 놀 수 있겠죠. 근데 뭐 6개월만 지나도 가기 싫거든요. 뭐 인스타에서 핫한 무슨 맛집이래.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줄을 1시간 서야 돼. 저는 거기가 신들이 먹는 음식을 준다고 해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 거기를 1시간 동안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처먹어야 되냐고. 그럴 바에 그냥 중국집 가서 간짜장 먹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게 좋아요. 한 개도 안 가고 싶어요. 거기를. 거기 가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먹어요. 싫어요. 그냥 안 먹을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가 핫한 데를 가서 줄을 서서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저는 못 만나요. 그래서 여자들의 문제는 그거야. 남자친구를 불러다가 지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이트를 충분하게 해준다면 남자친구가 과연 친구들이랑만 놀고 싶어 할까?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어 할까? 훨씬 덜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무리 양성평등을 외쳐도 남자가 희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그냥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그리고 진짜 좀 치는 애들은 이러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좀 고민 상담 한번 받았던 것 중에 여자 회원인데 제가 제 체육관을 오픈하고 나서 제일 예쁜 여자의 탑3 들어갈 정도로 외모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고 막 몸도 좋고 완전 육각형인 여자였어요. 근데 걔가 남자친구랑 조금 고민이 있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자친구가 축구였는지 농구였는지 야구였는지 스포츠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운동을 존나 좋아해. 구기 종목을. 그래서 쉬는 날마다 그것만 하는 거야. 뭐 농구라고 칠게요. 그러면 쉬는 날마다 자기 농구 동호회 가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해. 농구만 하고 끝나면 농구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회식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놀고 이게 데이트인 거야. 그리고 쉬는 날 또 생기면은 농구 경기 직관하러 가야 돼.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농구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좀 견뎠는데 이제 좀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막 예쁜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데 그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야. 근데 와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여자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그 여자는 님들 안 만나겠죠 당연히. 그 여자애가 만나는 남자는 당연히 굉장히 우월한 남자겠죠. 그리고 그 남자는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 페이스에 휘둘려 본 적이 없겠죠. 농구장 같이 가기 싫어? 왜? 오빠 나 농구장 가면 재미없어. 그럼 나 혼자 갈게. 이러고 말겠죠 걔는. 왜? 하나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 공무원 여자분이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조건을 저렇게 건 게 뭐가 문제냐면 요즘 남자들은 점점 아쉬울 게 없어진다는 게 문제죠. 저희 때만 해도 남자들이 아쉬웠어요. 항상 여자를 고파했어요 남자가. 근데 저도 뭐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엊그제만 해도 우리가 무한쇼츠요미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남자 사원들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총각 사원들 연애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아쉬울 게 없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나. 킹 한우가 또 긁혔죠. 아쉬울 게 없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저런 조건들을 걸고 있는 여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남자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긁히지 마시고 거기서 남자 사원들, 총각인 남자 사원들이 연애를 안 한다, 결혼을 안 한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연애라는 걸 할 생각 자체가 없는 인간들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그때는 이제 자전거에 빠졌는데 사원 한두 명이 뭐 자전거를 시작하니까 재밌냐? 나도 해가지고 남자들끼리 한 8명이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러 다니는데 어떤 여자 사원이 눈치 존나 없게 저도 같이 타고 싶어요 해가지고 남자들이 좀 이렇게 하다가 부장님이 같이 데리고 와서 태워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절하기가 좀 그러니까 한 번을 같이 탔는데 이제 중간에 여자가 퍼져가지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냈다는 거야. 그 여자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언니들, 오빠들, 삼촌들이 하던 그 연애 뭐 이런 남녀 관계를 떠올리면은 남자 8명인 자전거 동호회에 여자인 내가 갔어. 타면은 뭐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 좀 드세요. 음료수 좀 드세요. 야 여기 처지신다. 야 속도 좀 늦춰. 같이 가야지. 우리가 바람 좀 막아주겠습니다. 요런 걸 꿈꿨을 거 아니야. 뭐 실제로 그분이 그걸 꿈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가니까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주주주주주주. 좀 목마른데 물 안 가져오셨어요? 네. 물을 왜 안 가져오시지? 그 자전거에 거기 그 물 꼽는 건데 거기. 자전거 살 때 물통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어요. 그거 어쩌셨어요? 그 제가 깜빡 이거 뭐 제 거라도 좀 드릴게요. 예. 밟고 저 좀 힘든데 천천히 가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케이던스 이게 150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라서 좀 느리게 가기가 조금 자전거 안 타보셨어요? 저 오늘 처음인데 처음인데 나오신 거예요? 저희 오늘 라이딩 계획표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처음 오시면 이거 당연히 못 하시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겠죠 당연히. 케이던스가 분당 회전수입니다.
1분에 자전거 페달을 몇 바퀴 돌리는지. 보통 이제 90바퀴를 기본으로 보고요. 한 120 정도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돌리는 거고 150이면 존나 빨리 돌리는 겁니다. 뭐 선수들 중에선 그 이상 돌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는 이제 여왕벌 이런 게 아예 안 통해요. 요즘 애들은 무조건 반반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엄청 강한 친구들이고 설거지 퐁퐁 개극혐하고 스탑럴커 당하는 거 개극혐하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취미 활동을 방해받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스스로. 그럴 거면 혼자 타고 말지. 내가 동호회에서 같이 타는 이유는 내가 혼자 탈 때보다 더 즐거워야 하거나 더 뭔가 실력이 향상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혼자서 못 타거나. 근데 내가 혼자서 탈 때보다 더 손해를 보는 동호회 활동이 있다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 나이 또래에서 동호회 활동하는 아저씨들이 여미새로 보일 거예요. 와, 진짜 여자애 미친 새끼들 같다라고 보이겠죠. 이 공무원분의 자기 남자친구 조건 한번 봅시다. 얼굴이 안 창피한 정도였으면 좋겠다. 사실 저렇게 말하는 게 부적절하긴 하지만 뭐 사적인 자리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이라면 저 정도 얘기는 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랑 너무 차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여자분이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치는 외모인가 보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마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뱃살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관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통 뱃살이 없는 사람은 말랐습니다. 근데 뱃살이 없는데 안 마르다는 거는 헬스를 해야 됩니다. 애지간하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골격이 좋아서 뱃살이 없는데도 체격이 있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죠. 근데 이 사람은 키 175 이상이어야 되고 뱃살은 없어야 되는데 또 마르면 안 된대. 그 말인즉슨 저 안에는 헬스 좀 했으면 좋겠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욕망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계산적으로 잘 써놨죠. 저 같은 애들은 이런 걸 볼 때 다 긁히거든요. 제 의도가 이런 거겠다. 제 여기서 여우짓을 하네. 이런 게 다 긁히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고 저는. 그리고 나보다 실수령액이 높아야 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남녀 임금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요즘 여성분들이 뭐 남자친구 결혼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자기보다 돈을 잘 벌어야 된대. 이악 물고. 이건 좀 너무 심한 내로남불 아닙니까? 같은 돈 받아야 된다면서 자기 남친은 무조건 나보다 잘 벌어야 된대. 뭔 소리냐고 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크게 문제를 느낄 거. 특별한 날에 명품 가방 사주기. 뭐 우리나라는 뭐 명품 가방이 필수제인 것 같아. 자, 저는 저 여자분보다 돈을 10배 이상 법니다. 저분이 무슨 몇 급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9급이나 7급이라면 제가 저분의 10배는 벌 겁니다. 근데 저는 명품 가방이 없어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그 사생활 할 때 의사 변호사들 자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만날 때 명품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명품이 없어요. 물론 가끔 메고 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게이같이. 근데 보통 애지간히 돈 좀 벌고 이런 사람들도 명품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명품 좋아하는 남자들도 알아요. 저 몇 명 있어요. 바디빌더 중에서는 명품 좋아하는 분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론적으로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더 많고, 그냥 가끔 어디 뭐 차려진 자리 같은 데 갈 때 요럴 때를 위해서 그냥 뭐 정장이나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계시긴 하죠. 뭐 구두나 뭐 이런 거. 근데 일반적으로 별 관심이 없는 추세예요. 특히나 요즘엔 더 남자들이. 근데 저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인생을 사시길래 특별한 날마다 명품백을 받으셔야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인생을 사시길래. 그 명품 가방으로 뭘 하실 건지를 모르겠어. 저는 M2를 되게 맛있게 타요. 그 돈이 아깝지 않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맛있게 타고 있습니다. 그냥 허세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뭐 무슨 사람들 많은 길바닥에 나가서 나 M2 탑니다 이러지 않고, 물론 그 정도 차도 안 되지만 M2라는 차가, 저는 오히려 M2를 탈 때는 사람 새끼가 없는 데를 찾아 다니죠. 굉장히 실용적인 M2인 거죠. 허세용 명품 가방과 달리. 명품 가방도 맛있게 과시하려는 거 아닐까? 네 돈으로 하라고. M2와 저 명품 가방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뭐 실용적이다, 뭐 맛있게 타고 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M2는 내 돈으로 샀잖아. 그리고 저 M2 현금으로 샀어요. 일시불로. 할부도 안 했어요. 그럼 명품도 네 돈으로 사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자기 돈으로 명품 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남친이 사줘야 되냐고. 그럼 남친 특별한 날에 너도 명품 사주는 거야? 명품 양복 사주는 거야? 왜 남친이 사줘야 되냐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죠. 자기 돈으로 사면은 뭘 사든 지 맘이지.
뭐 빚내서 사고 뭐 이런 거 아니면서. 머시미도 M3 리스 알아본다는데 M2 현찰 박치기. 진짜 뭐 모르는구나. 머시미가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잠깐씩 타고 싶어해요. 욕심이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제 걸 사면 전 잘 안 팔아요. 오래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물건에 애착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머시미는 잠깐 갖고 놀려고 그러는 거야. 1년도 안 타. 그리고 뭐 계획적인 남자, 계획 네가 짜와라. 그러면서 자기는 대신 불평불만은 안 하는 타입이래요. 대단하네.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 근데 나랑만 놀기. 요거 문제라고 말했죠. 그다음에 주량은 소주 2병. 뭔 주량까지 정해줘. 빨리 살다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의 주량까지 정하는 시대가 처왔네요. 알아서 그냥 마시면 되지, 술을. 각자 알아서 마시면 되지. 그다음에 관계 시 나를 아껴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욕보다 야사시함이 더 커야 되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네 몸은 아끼고 산 거 맞긴 한 거지. 그러니까 저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아껴주는 야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남자가. 네 몸 아끼고 산 거 맞지? 막 골린 거 아니지? 아니, 애끼고 있었어야 나도 아껴주지. 그 제가 오늘 그 슬기로운 전공이 그거 1편을 아내랑 같이 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짤막한 에피소드로 산부인과 이야기거든요. 산모가 이제 만삭으로 아기를 낳으러 오셨는데 초혼으로 속인 것도 모자라서 초산으로 속인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잔데 지금 남편이 몰라. 그래서 자기도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쪽지에 써가지고 두 번째지만 처음처럼 뭐 대해주세요 뭐 이렇게 쪽지를 써서 이제 의사한테 준 거야. 산부인과에 가면은 초산인지 경산이었나 아무튼 2번 이상 출산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다르더라고요. 그 초산이 진통이 좀 길고 막 좀 더 조심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더 있고 통증도 많이 느끼고, 2번째 이상 출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순조롭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르게 이제 좀 의사들이 대하는데 이제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여자 주인공인 이제 고윤정이 좀 당황을 했어요. 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애기 아빠 될 사람이 누가 봐도 너무 설거지를 잘하게 생긴 남자야. 약간 공대 같은 거 나왔을 것 같은, 약간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 같은, 그리고 살면서 여자를 한 2명 이하 만나봤을 것 같은 그런 남자야. 케이크하고 막 꽃 막 이런 걸 막 사들고 와가지고 자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막 이지랄하는 거야. 오빠 나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오빠만 믿어. 오빠가 선생님 저희 애기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 먹으라고 케이크 사와가지고 이거 드십시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사기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혼 사유 당연히 되죠 이거. 그래서 뭐 아껴주는 관계를 좀 원하시면 좀 몸을 아끼면서 사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저의 뭐 거의 우주망상급이긴 한데, 그냥 저의 그 간접적 경험에 의하면 이제 여성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본 여성 전용 체육관을 운영해본 사람 입장에서 상냥한 잠자리를 원하는 여성분들은 보통 과거에 폭생마 남친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계를 해오던 여자분이 갑자기 결혼할 때 돼서 나는 뭔가 야스할 때 좀 상냥하게 나를 아껴주는 느낌으로 하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대학생 때 만났던 사실상 동거였던 남자친구가 굉장한 것들을 요구하는 애였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성인의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굉장했다. 종마 수준이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남친이었다. 나는 가스레이팅 당했다. 원래 그렇게 다들 하는 줄 알았다. 이런 경험을 가지신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가 나를 아껴주는 막 그런 게 좋아요. 저는 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함정 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관계 시 아껴주는 느낌이 들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잠자리에서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불편한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방적이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쁜데 오빠 나 오늘 피곤해. 나 지금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빠 나 좀 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빠 이거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뭐 짐승이야.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 그냥 그걸로 갑질하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런 얘기를 한다. 그냥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저런 걸 보면 저런 속내가 너무 보여.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어. 그냥 평범하게 읽는 분들도 계시겠죠. 보고 그냥 아유 원하는 게 맞네. 아유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나는 저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서 무슨 심리로 저걸 썼을지 분석을 해야만 하는 인간이에요, 저는. 그리고 뭐 잘 때 꼭 붙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각 침대를 쓰거든요. 가끔 좀 푹 자고 싶을 때는 저는 각방도 씁니다. 왜냐면 저는 좀 잠에 예민해요. 잘 자고 싶어요. 잘 자야 근합성도 잘 되고 뇌도 회복이 돼서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그래야 방송할 때 애드립도 잘 떠오르고. 그래서 한 방에서 보통 자는데 침대가 2개입니다. 침대 붙여놓지도 않았어요. 떨어뜨려 놨어요. 좀 누가 건드리면 깨거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날 전에는 혼자 잡니다. 다른 방에 가서. 안 예민한 게 있나요, 형? 안 예민한 게 잘 없죠, 저는. 거의 다 예민하죠. 정글이 갱 안 오는 거는 뭐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닙니다. 안 올 수 있죠. 뭐. 아내가 안 서운해해? 깨어 있을 때 충분히 사랑을 주죠. 저의 큰 장점입니다, 사실. 아마 제 과거 여자친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해줘. 상수야, 내가 좀 돈이라도 쏘던 애가 그렇게 쓰면은 모르겠는데 상수야, 너는 그냥 조용히 버스 타자. 무임승차 중이잖아. 형처럼 중요한 날 각방에서 잠자고 싶은데 결혼할 친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거를 얘기할 수 없는 관계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결혼을 할 관계라면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런 관계면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 머릿속에 있는 걸 100% 솔직하게 얘기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누구한테보다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여야 하긴 하죠. 내 부할 친구보다도 더 솔직할 수 있는 상대여야 하죠. 형, 여자친구랑 2주에 한 번 싸우는데 성격이 안 맞는데 쪽내는 거 맞겠지? 저도 이제 예전 여자친구들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자주 싸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걔들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무조건 2년 안에 이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내랑 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그냥 뭐 둘 중에 한 명이 삐지거나 뭐 둘 다 좀 삐져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몇 시간 지속된다거나 뭐 이 정도가 싸우는 정도고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잘 없어요. 아마 2025년에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냥 뭐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정도? 솔직히 말하면 성경험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으면 남자를 너무 잘 알고 그걸 못 당하겠어. 아리스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리스리, 너가 누군지 사실 다 알잖아. 아리스리, 너가 여자 경험이 많아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여성에 대한 괴상한 평가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여자를 모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그리고 너의 대가리 안에서 여자한테 편견을 만들고 여성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여기저기 가면서 시비 걸고 다니는 거야. 후자잖아. 그럼 여자도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가 남자를 이상하게 대우하기보다는 남자를 못 만나는 여자들 중에서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는 애들이 남자를 이상하게 판단하는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너는 과연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를 무서워해야 될까?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를 무서워해야 될까? 한번 혼자 고찰해봐. 이제 저는 예전에 여성전용 체육관 할 때 좀 친하게 지내던 회원들 중에서 여자들 중에 옛날에 되게 못됐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애라는 말을 듣는 여자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정말 묘하게도 한 3분 정도가 좀 친하게 지냈던 애들인데 3명 정도가 자기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야. 똑같이 얘기했어요. 3명이 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움, 힘든, 슬픈 그게 너무 싫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오히려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팅 잡아달라고 하고 소개팅하면 애지간한 애면 너무 싫은 거 아니면 그냥 사귀어버린대. 짧게 만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길지 못하게 한두 달밖에 못 사귀더라도 그 사랑했던 전 남친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 남자로.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남자는 그걸로 이용되는 거지. 근데 그 남자들도 이용되는 거 괜찮아. 왜냐면 그 3명 다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들이었어요. 못생긴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3명 다 결혼을 잘했습니다. 3명 다 아기 낳고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자를 많이 만나는 여자가 과연 이상하고 막 계산적이고 괴상한 여자들이 많을까? 저는 만약에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없겠고 다 케바케겠지만 굳이 조금 더 경향성을 찾자면 오히려 남자 경험은 적은데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고 여초 사회에 쩔어 있는 여자들이 오히려 결혼할 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렇게만 해도 돼, 불평등하게 결혼하는 거 막 따지고 사랑 없이 결혼하고 조건 없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잘해서 애정 결핍 나아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여자분도 만나봤고, 그러니까 애정 결핍은 결국 사랑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몇몇 극단적인 들 중에서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고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분들 중에서 하는 거는 그냥 생존형으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애정결핍을 기반으로 남혐을 하는 건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건데 못 받잖아. 그럼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불쌍해요, 그런 애들은.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많죠.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애들 중에서 여여 많은 애들 있잖아. 그냥 불쌍한 거죠, 그거는. 금하르방, 제 주변에 지능이나 능력이 선천적으로 높은데 학력이 낮아서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족쇄가 되는 분들이 많아서 학력이 발목 잡아서 술자리에서 울면서 한탄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형님은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나요? 1초도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고졸인 게 현재 저의 장점으로 발현되고 있잖아요. 말하다가 뭐가 좀 틀려? I'm high school boy? 최종 학력 고졸? 너무 좋잖아. 고조루 사또루. 그러니까 뭐 얘기해, 경제 얘기 같은 거에 이 고조루 사또루가 보기에도 요거 하나로 까방권이 생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애지간하게 공부를 좀 애매하게 좀 한 애라고 좀 칩시다. 지방 국립 4년대 정도를 나왔다든지 인서울에서 하위권 뭐 대학 정도를 나왔다든지 이러면서 근데 내가 보기에 막 윤석열,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뭐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다 내가 말실수를 했어, 크게? 그럼 훨씬 더 크게 문제가 됐을 거야. 암 고졸? 헬상 바닥 광이나 냈습니다, 저는. 이러니까 좀 넘어가 주는 거지. 성구님은 술 아예 안 드시나요? 아예 안 먹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 하는 여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생긴 것과 다르게 약간 여자 같은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일반적인 남자들처럼 되게 큰 장점이 한 두어 개 있는 분보다는 단점이 많이 없고 작은 장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엄청 예쁜 여자를 싫어하냐, 그게 아니죠. 근데 어차피 뭐 그런 여자를 만난 능력이 없고 그럼 괜히 그런 여자 만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쓰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은 애매하게 예쁜데 단점이 여러 개 있는 여자와 안 예쁘지만 작은 장점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겠죠, 제 수준에서. 그럼 저는 후자를 훨씬 선호합니다. 훨씬.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피부 깨끗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어디 헛짓거리하면서 다니지 않고 뭐 사치하지 않고 뭐 이런 자잘한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뭐 저거 비판을 했잖아. 내가 남자를 만나는 기준에서 뭐 1번부터 11번까지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 비판한 거 내로남불 아니냐고. 난 저 사람보다 돈을 10배 벌잖아.